지난 1월 영국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원인 불명의 어린이 간염 환자가 유럽 4개국과 미국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브루클린 3번 전철 노선에서 성인 남성의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팬데믹으로 축소 시행됐던 뉴욕시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이 오는 7월부터 주 2회로 원상복구됩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배동포 정책 관련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의 아시안 대학생 5명 중 1명은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지난 1월부터 영국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원인 불명의 어린이 감염 환자가 유럽 4개 국과 미국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엘라바마주에서 비슷한 증상의 1에서 6세 어린이 환자 9명이 발견됐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원인 불명의 어린이 간염 환자가 영국 외에 덴마크와 스페인,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유럽 4개국에서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엘라바마주에서 유사한 증상의 어린이 환자 9명이 발생했고 모두가 검사 결과 아데노바이러스 양성으로 나타났다며 장염과 관련이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41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관리들은 어린이 환자들은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며 백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앞서 영국 보건당국은 지난 1월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린이 간염 환자가 74명 나왔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간염을 일으키는 기존 A에서 E형 간염 바이러스에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의사와 과학자들이 다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감염병 전문가 그레이엄 쿡 교수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 후 가벼운 간염 증세를 보이는 것은 매우 흔하지만 이 질환은 이런 양상과는 매우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어린이 환자 중 일부는 간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며 일부는 간 이식까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염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데노바이러스가 유력한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에는 수십 종이 있으며 이 가운데 다수가 발열, 인후통, 안구 충혈, 감기 유사 증상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일랜드 환자 수는 5명 미만이고 스페인에서는 22개월에서 13세 어린이 3명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환자가 급증한 것과 이 질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점을 고려할 때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의 전철 선로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으로 3호선 전철 운행도 양방향 모두 차단돼 지하철 운행의 자질이 빚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경 셔터에비뉴 루트랜드역 근처 선로에서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2명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전 한 열차가 운행 중 선로에서 이들의 시신을 발견해 급히 열차를 멈추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날 밤 지나간 다른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머물다가 사고를 당한 지점이 그래피티로 유명한 터널인 점으로 보아 그래피티 예술가들이거나 노숙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주요 전철 선로 인근은 많은 그래피티 예술가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한편 이날 사건으로 맨해튼과 브루클린 인근 3개의 전철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나 셔틀버스를 이용해 인근 역으로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911에 신고하기 위해 멈춘 3번 노선 열차에 탑승한 1000여 명 이상의 승객은 현장에 출동한 구조 열차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뉴욕시 주 2회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이 복원됩니다. 시행은 오는 7월 5일부터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18일 팬데믹 기간 동안 주 1회로 축소 운영했던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을 오는 7월 5일부터 주 2회로 원상복구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뉴욕시에서는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을 주 1회로 줄여 시행하면서 거리 청소도 주 1회로 줄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도로변에 쓰레기가 증가하고 쓰레기통이 넘치는 등 불만 요소가 됐습니다. 반면 차량 이동을 번거롭게 여기는 운전자들은 이 조치를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 정부는 팬데믹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청소국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인력 부족 탓이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제시카 티시 신임 뉴욕시 청소국장은 지난 18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차를 옮기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거리 청소를 줄인 것이 결과적으로 쓰레기의 양을 2배 이상으로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티시 국장은 1,100만 달러를 들여 거리를 깨끗이 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도 전했습니다. 보건국은 교대주차 규정 복원 외에도 도로 청소 차량 재정비 및 장비 구입과 자전거 전용 도로 청소 차량 도입 등을 통해 도로 정화 작업에 대대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재외동포청 설립,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조정 등 재외동포 정책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미주 한국일보를 방문해 재외동포청 설립이 윤 당선인 임기 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이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서 특히 재외동포청 설립은 공약했던 사안이고 필요성도 확실한 만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변수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했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 대표 발의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낮추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과 관련해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 등 해외 각지에서 인적, 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그동안 한인사회에서는 개정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병역법상 병역 의무의 종료 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경우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김 의원은 우편 투표제가 빠르게 도입되지 못하더라도 투표소를 대폭 늘리도록 추진하겠다며 현행 공간 관할 지역 유권자 3만 명 기준 1개씩 최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 해외 공관, 경찰 영사 증언 등 다양한 재외동포 현안과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재외동포 관련 현안을 오랜 기간 추진하고 지지해 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전역의 아시안 대학생 5명 중 1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신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고등교육 전문지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가 지난달 16일에서 22일 전국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시안 대학생의 18%는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나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정신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고 답한 아시안 응답자는 13%에 그쳤습니다. 대체적으로 매우 좋다 또는 좋다 등의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아시안 대학생 비율은 44%에 그친 반면 그럭저럭 또는 나쁘다 등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54%로 더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의 경우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크게 학업과 학교 생활 등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아시안 학생들은 타인종에 비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부모 등 가족이 아닌 친구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누구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시안 학생은 66%가 친구를 꼽았고 이어 가족이 5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백인이나 흑인 대학생의 경우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각각 61%를 기록해 가장 높았던 결과와 대비됩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아시안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불안이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우울증, 감정기복, 식이장애, 강박장애, 자살충동 등의 순위. 뉴욕 주민들은 올해 세금 보고에서 건당 평균 4,444달러를 받아 전미에서 세 번째로 높은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1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의 세금 보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평균 환급액이 가장 큰 주는 와이오밍으로 5,027달러였으며 2위는 커네티컷으로 4,461달러였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와이오밍주의 경우 전체 평균 소득은 낮지만 빈부 격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 세금 환급액이 높은 것으로 이유를 꼽았으며 커네티컷과 뉴욕의 경우 평균 소득액이 높아 환급 금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시가 4년 동안 뉴욕주 예산 40억 달러를 받아 보육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봐줄 곳이 없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뉴요커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신규 보육기관을 세운 투자가 혹은 보육기관에 공간을 제공한 부동산 소유주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보육시설 증가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약 수천 명의 어린이의 보육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뉴욕주는 총 70억 달러 규모의 차일드 케어 예산 중 40억 달러를 뉴욕시에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4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은 주로 세제 혜택 지원에 쓰일 전망입니다. 뉴욕주가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 10억 달러 상당을 엉뚱한 곳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보건국은 5년 동안 메디케이드 의료 제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나 시설에 약 9억 6,5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227만 8,9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중 미등록 요양원에 지급된 금액이 약 6억 2,85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입원시설 지급금은 약 2억 2,160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 약국 약 4,330만 달러, 클리닉 약 3,860만 달러 등 등록이 안 돼 있지만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보건국은 메디케이드 의료기관 관리와 청구를 담당하는 시스템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조사 결과 등록이 만료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주정부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은 기관이 81%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뉴저지주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와 관련 단체에서는 피해를 당하거나 위협을 느꼈을 때 감추지 말고 경찰 등 사법기관이나 지원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저지주 로첼파크에 있는 가정폭력 지원단체인 희망안전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센터에 지난 2021년에 신고된 가정폭력 접수 건수는 7,500건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2020년 1년 동안 접수된 가정폭력 접수 건수와 비교할 때 23%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 주정부 가정폭력 프로그램 한라인 운영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1년 전에 비해 3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